때는 1856년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주장했던 영국의 생물학자 엘프리드 월리스는 말레이 제도를 탐험하면서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섬과 바로 옆에 위치한 롬복섬, 이 두 섬에 사는 새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죠. 월리스는 탐험 후 쓴 책 말레이 제도에서 발리섬과 롬복섬에 대한 신기함을 드러내는데, 이 두 섬의 거리는 고작 35km 떨어져 있지만 발리에서 롬복으로 왔을 때 완전 새로운 장소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리섬에서 흔하게 봤던 노랑 배짜기새, 할미새류는 롬복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롬복섬에는 발리섬엔 없는 작은 유황앵무, 주황발 무덤새들이 살고 있었죠. 특히 이 무덤새과는 아시아 지역에 사는 새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주변 섬들에서만 발견되던 새였습니다. 이 두 섬에서 신기한 경험을 한 월리스는 약 6년간 말레이 제도 전역을 탐사하면서 조류뿐만 아니라 두 섬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코뿔소나 오랑우탄, 호랑이, 코뿔새 등이 사는 반면 동쪽에서는 이런 동물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앵무새나 쿠스쿠스, 나무 타는 캥거루 등 오히려 아시아가 아닌 호주 대륙의 동물들과 비슷한 녀석들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월리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과 기후는 서쪽과 동쪽이 비슷하며 섬들 간의 거리도 거기서 거긴데 동물상은 양쪽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오랜 조사와 고민 끝에 꽤 과감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는 발리와 롬복섬을 가로지르는 해협을 기준으로 긴 선 하나를 긋습니다. 일명 월리스 선이죠. 그러고는 선의 서쪽에 위치한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 그리고 보르네오 섬 등은 과거 해수면이 낮아져 하나의 큰 대륙으로 연결된 채 아시아 대륙과도 이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게 이 섬들 사이의 수심은 70m가 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섬의 동쪽인 롬복섬을 비롯한 숨바섬, 술라웨시섬, 말루쿠 제도 등은 과거 뉴기니, 호주와 연결돼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웬만한 동물들은 건너기 힘든 깊은 해협이 존재했을 거라고 가정했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새는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 반경이 유독 넓은 수생 조류를 제외하면 새들은 바다라는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현재도 자와섬과 수마트라 섬 역시 너비가 24km밖에 안 되고 중간마다 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들은 이곳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리스는 먼 과거 아시아와 호주에서는 지금의 섬인 지역들로 각각 동물들의 이주가 일어났지만 깊은 바다였던 이 선만큼은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대륙이 나눠지며 섬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동물군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했죠. 지금이야 월리스의 이런 가설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월리스가 말레이 제도를 탐사했던 때는 1854년으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나오기 무려 50년도 더 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당시 월리스의 생각은 꽤 과감했던 셈입니다. 물론 베게너 전인 1840에서 50년대에도 제임스 데이네 같은 일부 지질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륙의 위치가 바뀐다는 주장을 펼치기는 했지만, 이런 가설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시 월리스의 통찰은 놀라웠죠. 월리스는 자신의 관찰 사실들을 토대로 지리적 요인에 따라 생물종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생물 지리학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월리스는 말레이 제도를 탐험하던 중인 1858년 변종이 원형에서 끝없이 멀어지는 경향에 대하여 란 제목의 종의 변화를 다룬 자신의 논문을 다윈에게 보냅니다. 이를 읽은 다윈은 기존 자신의 생각과 연구들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고, 결국 같은 해 7월 다윈은 자신의 논문과 월리스의 논문을 공동 발표하며 진화론을 세상에 대비시키죠. 물론 발표 당시 다윈의 논문을 먼저 낭독했기에 그 공로는 대부분 다윈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있어 월리스의 기여는 엄청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윈 이름 앞에 월리스를 붙여 월리스와 다윈의 진화론으로 써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아무튼 다시 월리스 선 얘기로 돌아와서 현대 과학으로 연구한 결과 실제로 월리스의 생각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약 2만 년 전 빙하기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지자 월리스선 서쪽의 섬들은 순다라는 대륙으로 이어졌지만, 동쪽의 섬들과 호주와 뉴기니를 포함한 사울 대륙과는 깊은 해협으로 인해 빙하기에도 육지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반면 사울 대륙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과거 판의 움직임을 보면 월리스 선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말레이 제도의 서쪽과 동쪽은 애초에 기원이 다른 대륙이 만나면서 형성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월리스는 더 나아가 말레이 제도의 인종과 문화가 다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월리스 선 옆에 그가 그린 선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는 인종구분선으로 동물학적 구분선과 다른 이유는 사람은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서쪽과 동쪽의 인종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으며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교류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 둘은 생김새도 문화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휴양지로 너무나 익숙한 발리와 롬복,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이 두 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이 진화생물학 역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